오늘의 주인공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일하는 곳의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차닌입니다. 저는 태국 북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치앙마이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산티탐이라는 동네에서 지내고 있죠. 산티탐은 치앙마이 시내와 가깝지만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전통적인 태국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에요. 근처에는 사원들과 현지 시장이 많아서 늘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분위기죠. 하지만 동시에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산티탐을 찾아오고는 합니다. 제가 일했던 가게는 이 산티탐 지역에 있는 작은 로컬 음식점이에요. 쏨탐과 카오소이를 주 메뉴로 하는 가게인데 치앙마이를 찾는 외국인들이 이 음식들을 참 좋아했어요. 쏨탐은 잘 아시겠지만 매콤하고 새콤한 파파야 샐러드고 카오소이는 코코넛 커리를 얹은 면 요리인데 그 부드럽고 고소한 맛 덕분에 태국 북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죠. 특히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카오소이를 주문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다양한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독 많이 찾아온다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앙마이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여행지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한국 손님들은 태국 음식에 대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부터 배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말만 외웠는데 그걸 듣고 한국인 손님들이 밝게 웃으면서 반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드라마나 K-팝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깨비나 미스터 션샤인 같은 드라마는 손님들이 추천해줘서 보게 되었는데 그 매력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을 몰아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는 한국 드라마가 제 취미가 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드라마를 챙겨보곤 했어요. 또 가게에서 일하면서 K-팝을 듣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BTS의 음악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음악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렇게 한국 문화에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씩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문법은 어려웠지만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가게에 자주 오니까 그들이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한국어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 이름과 설명을 한국어로 적어 넣은 메뉴판을 만들었고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제가 한국어로 메뉴판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고마워했어요.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고 이렇게 한국어로 친절하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건네는 손님들도 많았죠. 저도 그런 반응이 너무 좋았고 한국어로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손님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고 가끔씩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받을 때면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어 메뉴판을 만들고 한국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신 사장님도 저를 아껴주셨어요. 사실 사장님은 처음에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의아해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 하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노력을 알아봐 주고 저희 가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사장님도 저를 더 신뢰하게 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제게 라차닌, 너 정말 우리 가게의 에이스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사장님은 이후에도 한국 손님들이 내 덕분에 자주 오는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사장님은 한국인 손님들이 가게를 찾을 때마다 저를 불러서 라차닌, 내가 그들을 잘 맞이해줘. 너 덕분에 그들이 우리 가게에 오는 거야 라고 하셨고 저에게 모든 응대를 믿고 맡기셨어요. 저는 손님들이 가게에 올 때마다 한국어로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한국인 손님들도 제 노력을 보고 미소 지어줄 때면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손님들이 저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떠드는 동안 사장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오늘 손님들이 정말 즐겁게 갔네. 다 내 덕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의 이런 칭찬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가끔은 손님들이 한국어 표현을 더 가르쳐 주면서 저와 함께 웃기도 했고 덕분에 손님들과의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저희 가게는 한국어 메뉴판을 가게 앞에 설치해서 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 메뉴판을 만든 것도 결국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애정에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인 손님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행복한 시기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게는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고 치앙마이 전체가 한산해졌죠. 관광객들이 전혀 없었으니 우리 가게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후 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가게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주면서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저도 다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가게가 활기를 되찾았을 때는 정말 기뻤지만 몇 주 사이에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잠시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손님들은 계속 줄어들었고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저와 사장님은 다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비수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말에도 거리는 한산했고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들도 손님이 거의 없는 날이 많아졌죠. 가게의 빈 좌석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통해 왕하나논 회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왕하나논 회장은 태국 여행사 협회의 회장으로 그는 최근 한국의 전자여행어 과제 KETA 도입 이후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자꾸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이 더 이상 태국인들에게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의 발언은 곧 태국 내 반한 감정의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나라를 잠식해간 것이었죠. 왕하나논 회장은 구체적으로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계속 거부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국을 외면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고 회장의 발언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온통 반 코리아 해시태그로 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한국이 배가 불렀다. 인종차별을 일삼는 한국을 보이콧하자 같은 구호들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을 공유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한국을 보이콧하자는 캠페인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반코리아는 태국의 주요 커뮤니티를 휩쓸며 거센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죠.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을 취소했고 언론은 한국 대신 베트남, 중국 같은 무비자 여행지들이 더 나은 대안이라며 한국을 대체할 나라들을 부각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여파가 치앙마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반대로 태국을 역보이콧하며 태국으로의 여행 상품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저희 가게도 큰 타격이 되었어요. 매일같이 북적이던 저희 가게가 이제는 하루에 몇 명의 손님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매출이 뚝 떨어져서 사장님과 저는 한산한 거리를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죠. 사장님은 이런 상황에 갈수록 근심이 쌓이는 것 같으셨고 결국 저를 부르셔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라찬인, 내가 우리 가게의 에이스잖아. 내가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손님들과 소통이 되니까 내가 나서서 한국인 손님들을 끌어와 보면 어떨까? 사장님은 저를 믿고 저에게 한국어로 된 푯말을 만들어 가게 앞에 세우고 한국인 손님들을 직접 끌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먹고 살려면 내가 필요해.
너도 알다시피 한국인 관광객이라도 유치해야 버틸 수 있어. 사장님의 간절한 말에 저도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게가 잘 되어야 저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말씀대로 한국어로 된 안내판을 만들어 가게 앞에 세우고 손에 들었습니다. 안내판에는 한국어 번역 메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은 문구를 적어 한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보려 했죠. 그리고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 태국 전통요리 쏨탐과 카오소이를 판매해요. 맛있어요. 한국어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최대한 밝고 친절하게 한국어로 손님을 유도하려 했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지나갔고 거리도 텅 비어 있게 되고 가게도 여전히 텅 빈 상태였어요.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태국인이라서 관심을 보인 것이고 대부분은 그저 웃거나 무시하며 지나갈 뿐이었죠. 한국과 태국 간의 감정이 너무 커져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점점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점점 더 지쳐가셨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죠. 가게는 하루하루 더욱 힘들어졌고 끝내 사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라찬인,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장님은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관광객이 너무 줄어서 가게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졌어. 렌트비도 감당이 안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가 없어. 정말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어. 미안해.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제 손을 다시 잡으시더니 말을 덧붙이셨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제일 먼저 연락할게. 너는 우리 가게의 에이스니까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 날이 오길 바라며 기다릴게. 그때까지 버텨보자.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장님의 결정이 최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가게는 문을 닫았고 저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동안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치앙마이의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산티탐 거리의 활기는 사라지고 가게마다 임시 유업이나 폐점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저는 무기력하게 거리를 걸으며 문을 닫은 가게들을 바라봤어요. 저희 가게도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고 사장님께서는 저에게도 버티자고 하셨지만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었죠. 생계를 위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오픈한 가게들은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며 상황이 호전되면 값을 쳐주겠다고 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추가로 뽑을 수 없다는 통보를 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저는 허탈한 마음을 가진 채 방황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반코리아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글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게시물에는 여전히 한국이 고마운 줄 모른다. 한국은 태국인을 기피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았고 반한 감정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태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요. 모든 게시물들은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과 비난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 손님들과 즐겁게 지내했던 기억이 많아서 이 모든 게 정말 한국이 태국인을 무조건 차별해서 벌어진 일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몰랐던 이유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인터넷을 뒤져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게 된 진짜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뉴스를 잘 챙겨보지 않았던 저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자꾸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로 많이 보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검색을 시작하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태국발 불법 체류자 문제와 마약 유입 문제에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규제가 강화된 이유는 바로 불법 체류자 급증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의 숫자가 2023년 기준으로 약 16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적으로 머물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 정부에게 큰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게다가 태국에서 마약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로 자주 언급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발 입국자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차별적인 이유가 아니라 불법 체류자와 마약 유입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반한 감정과 분노가 어이가 없어지며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태국인 입국이 제한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떠돌던 이야기들은 너무 일방적이었고 감정적인 반응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도 잘못하고 있고 태국에 대한 인식을 한국인들이 느끼기에 좋지 않게 심어주고 있는데 너무 편향된 시선으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다가 최근 우리나라 총리의 사과와 관련된 뉴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태국의 총리 세타 타시는 최근 사태에 대해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는 태국 내에서 퍼진 반한 감정과 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이 태국의 경제에 미친 심각한 악영향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세타 총리는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많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출처도 태국인 경우가 많다는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인정했어요. 총리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태국인을 거부하게 된 원인임을 인정하며 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하며 자국민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사과한다 라고 덧붙였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퍼진 반한 감정이 그저 한국의 차별적인 태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갈등은 단순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었고 두 나라 모두에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얽혀 있었던 거죠. 그동안 태국 내에서 퍼지고 있던 가짜 뉴스와 과장된 보도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여행 보이콧을 촉발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재앙을 불러왔잖아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고 특히 치앙마이와 더불어 푸켓과 파타야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고 경제적 피해를 보고 삶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저도 그중 하나이고요. 저는 태국 내에서 퍼지는 어린애들 같은 감정적인 반응들에 공감하기는커녕 태국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국과 한국 모두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치하는 정치인들과 뇌가 있는 인간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여론에 기름 붓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다 분질러버리고 싶었죠. 당장 달려가서 일일이 뺨따구를 날려주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정하고 이 문제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인이 이제는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도록 말이죠. 감정에 치우친 여론을 이성적으로 반론해야 이성적인 여론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던 혐한 감정과 반한 행동들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글을 쓰면서 한국이 왜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나열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 마약 유입 문제 등 한국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태국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한 감정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직접 겪고 있고 가게 문을 닫았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을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태국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태국에서 벌어진 반한 감정과 한국을 향한 비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태국은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업로드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제 글이 힘을 얻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제를 위해서라도 감정에 치우친 발언들을 삭제하고 반성하며 양국이 다시 화해의 길로 나아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바람은 그저 꿈이었습니다. 제 글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댓글창에는 태국인들의 분노가 가득 찼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한국으로 꺼져라. 배신자. 너 어디 사냐? 우리나라가 단합이 안 되는 단편적인 예시라는 말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저를 향한 분노와 조롱이 쏟아졌고 그들의 격한 반응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태국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저조차도 자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나라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치앙마이에서 문을 닫고 먼지가 쌓인 가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치앙마이를 떠나지 않고 버텨서 다시 한국인들과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날을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게에 와서 제게 베푼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싶었고 한국인들과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소통했을 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한국에서 인생의 이막을 열고 싶었죠. 저는 KETA를 정식으로 신청했고 다행히 입국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갑자기 하나의 걱정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막 대하진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서 역보이콧도 감행했고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태국인이라면 진절머리를 치진 않을까? 내가 그곳에서 무사히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계속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저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 같았고 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한국에 가서 깨끗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여러분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정식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저를 차별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 가서 한국을 온전히 느끼고 열심히 참된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태국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태국인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송환되며 태국 내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죠. 감정적인 여론에 피해를 입는 양국의 국민들이 힘을 내길 기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더 힘내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